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두 번째를 찍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저번 주부터 굉장히가 아니죠.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주제죠. CJ CGV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영상을 약간 급하게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컨텐츠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CJ CGV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핫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인스타 컨텐츠로도 정리를 하고 또 블로그 글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두기는 했는데 영상으로도 더 접근하시기 편하게 영상으로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 CJ CGV가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는 플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그 플랜에 CJ CGV에 투자하는 주주라면, 저는 지금 주주가 아닙니다만 주주라면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야 하는가를 정리를 해둘 거고요. 세 번째, 그러한 문제점을 CJ그룹에 있는 분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룹에서 이러한 결정을 몰아붙였어야 했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근거를 붙여서 추측과 전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CJ CGV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 공시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이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CJ가 먼저 첫 번째로 CJ가 어떤 유상증자를 가져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플랜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CJ CGV의 유상증자 결정을 보시면요, 이 플랜의 전부를 지금 다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CJ CGV는 CJ 모회사, 주식회사 CJ 지주회사죠,를 통해서 두 건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CJ CGV 관련된 공시만 보시면 그 두 번째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 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CJ CGV의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공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조달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CGV가 1차적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금액은 합쳐서 약 5,7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 CGV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700억을 받으려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주주들이 5,700억 꼭 다 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5,700억 중에서 5,000억은 안 들어왔다, 그리고 700억은 못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700억 발행해야 되는 물량을 우리가 실권주라고 부릅니다. 권리를 잃어버린 주식이라. 그래서 그럼 실권주에 대해서는 원래 CGV 주주가 아니었던 분들도 포함해서 일반 공모로 가겠다. 즉 일반 대중한테 내가 나머지 700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에요. 이게 첫 번째 5,700억 유상증자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모회사, CJ CGV의 모회사입니다. CJ그룹의 주주회사죠. 주 CJ, 주식회사 CJ가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써있죠. 공시 제목, 자회사 CJ CGV에 대한 출자 계획에서 이런 거는 꼭 안 보셔도 돼요. 굳이 믿으실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당사의 자회사 CJ CGV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일부 참여 약 600억 원 규모 예상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유상증자 5,700억 건 있죠. 거기에 모회사인 주 CJ는 600억 원 정도의 현금 출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당사의 완전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전량 현물 출자를 통해서 CJ CGV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이게 4,500억 정도의 규모다. 자, 뭐냐면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받고 자본 혹은 주식을 새로 발행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꼭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네, 현금 출자가 대부분의 사례이긴 하겠지만 현물 출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회사 CJ가 자회사 여러 계열사들 중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어떤 회사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올리브영이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예전에는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안에 올리브영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올리브영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H&B 올리브영 사업은 다른 회사로 지금 나갔고요. 지금 현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안에는 CJ 그룹의 IT나 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우리 흔히 SI 기업이라고 하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거 관련된 사업부가 지금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공시에 따르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CJ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들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4,500억 정도 된대요. 그럼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을 자기 또 다른 자회사인 CJCGV한테 넘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넘기면서 나는 너한테 4,500억어치 주식을 줄 테니까 너는 네 지분 4,500억을 새로 발행해서 나한테 줘라.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 나한테만 하는 거니까 CJ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5,700억 그리고 두 번째로 4,500억이라고 해서 총 합치면 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 1조 200억 정도의 유상증자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결정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시 CJCGV가 공시했던 첫 번째 유상증자건으로 와볼게요. 여기서 다 문제를 찾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현재 CGV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4,772만 8,537주예요. 얼추 4,800만 주라고 볼게요. 근데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신주가 7,470만 주예요. 거의 7,500만 주죠. 이미 있는 주식 수보다 발행하려고 하는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 주식 총수를 넘어서는 수준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나 이런 결정들을 하거든요. 보통 발행 주식 총수의 한 20-30% 안에서 적절히 평가를 받아서 공모가를 결정을 하면서 유상증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지금 4,800만 주 발행되어 있는 애가 7,500만 주를 발행하겠다라고 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기존 주식 수의 1.56배에 해당하는 신주가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전체 주식 수라고 하면은 기존 주식 수의 2.56배가 되겠죠.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입니다. 자, 이게 왜 CJCGV의 기존 주주들한테 문제냐면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지분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의 전체 발행 주식 수가 100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1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분율은 얼마죠? 네, 10%죠. 근데 만약에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새롭게 10주를 추가 발행하면서 자금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유상증자가 성공하게 되면 기업이 발행한 발행 주식 총수는 200주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10주를 들고 있을 거고 그럼 총 200주 중에 10주를 들고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지분율은 5%로 떨어집니다. 즉 CGV의 원래 주주분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래 투자했었던 CGV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지분율이 희석되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발행하는 신주 주식에 대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지분율만큼 새롭게 투자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100주 중에 10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는 새로 100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발행이 될 때 새롭게 10주를 내가 유상증자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200주 중에 20주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분율 10%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공짜로 될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새롭게 발행되는 100주 중에 10주를 추가 투자를 하려면 어디선가 내 현금을 끌고 와야 됩니다. 즉, 내 지분율을 지키기 위해서 주주가 자기 개인 돈을 CJB에 신규로 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겠죠. 내 돈을 다시 넣어달라고 기업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CJCGV 같은 경우는 원래 발행된 주식이 4,800만 주인데 여기서 7,500만 주가 더 발행이 되게 되면 내가 만약에 4,700만 주 중에서 10%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7,470만 주 중에서 74만 7천 주를 내가 새롭게 투자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지분가치 희석을 막으려면. 굉장히 기존 주주들한테 부담이 되는 수준의 신주 발행 주식 수단.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발행 가액이에요. 발행 가액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밑에 보시면 신주 발행 가액에서 보통 주식 7,63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630원이 왜 문제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료를 그냥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CJCGB의 주가는요, 이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보시면 얼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에서 주가가 조금씩 변동하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신주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7,630원이에요. 사실상 반토막난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받겠다는 거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현재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주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여기에 투자할 주주가 하나도 없죠. 왜? 이미 시장에서 15,000원 하고 있는데 신주를 17,000원에 팔아버리면 누가 그걸 사요? 시장에 가서 15,000원에 사겠지.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15,000원이다라고 하면 보통 뭐 적절히 20%, 30% 정도 할인된 가격, 뭐 한 12,000원 정도, 13,0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불러서 우리 유상증자 지금 되게 싸게 하니까 이번에 우리 주주로 싸게 들어오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15,000원 선이었는데 7,630원에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존 주주들은 자연스럽게 너네들의 주식 가치는 앞으로 반토막이야. 새롭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 받는 주식은 싸게 들어와.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공공연하게 지금 CJCGB가 자기네들의 실제 주식을 그냥 그 평가를 스스로 아작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자료 띄워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시가 나면서 바로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주가가 연일 하락하게 됩니다. 왜? 원래는 15,000원이었는데 신주가 7,630원에 발행된다 그러면 주가는 더 이상 15,000원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론적으로는 7,630원 근처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물론 지금은 얼마죠? 지금 주식은 뭐 한 9,300~400원 정도에서 놀고 있다. 라고 봐도 이게 언제 시장의 센티먼트에 따라서 언제 7,630원 수준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분석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 신주 발행 가격이 너무 낮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자금 조달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유상증자를 통해서 5,700억을 조달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겁니다 라고 CJCGB가 지금 공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시설자금에 1,000억을 쓸 거라고 하고요. 운용자금으로 900억, 채무상환자금으로 3,800억을 쓴답니다. 5,700억 중에서 3,800억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빚이 연체가 돼가지고 못 갚는 거, 못 갚을 것 같은 거, 은행한테 빌린 거, 은행빚 3,800억을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이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5,700억을 꽂아줘도 그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은행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주주는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뭐 재투자되거나 신사업 진출하는데 뭐 투여되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잠깐 터치하고 바로 은행으로 빠지는 거죠.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네, 어이가 없어요. 물론 현재 CJCGB가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제가 문제점들이나 이런 분석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끝냈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까지였고요. 네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이 CGB가 이 첫 번째 5,70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자, 화면으로 보시면요. CJCGB가 이 지주회사가 CJCGB 지분을 원래 얼마나 들고 있냐면요. 48.5%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700억 유상증자 규모에 CJ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냐? 어떨 것 같으세요? 이론적으로 거의 절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CJ가 CJCGB에 대한 지분율이 희석이 전혀 안 되게 하겠다. 그러면 새로 발행하는 이제 유상증자 5,700억 건에 대해서 사실상 절반을 투입하면 됩니다. 5,700원에서 뭐 한 2,800억 정도 되겠죠. 2,800억을 자기가 받고 들어가면 돼요. 유상증자에.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디 나오냐면 CJ의 수시 공시 의무. 하시면 주주배당 유상증자에 자기는 600억 원 들어가 있대요. 600억 원 들어가겠대요. 자, 이 규모를 잘 생각해 보세요. CJCGB가 지금 받고자 하는 금액은 5,700억이에요. 근데 모회사가 넣는 금액은 600억입니다. 사실상 거의 10%죠. 그리고 나머지 5,100억은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고요? 다른 개미, 소액 투자자들한테 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네, 채무상환 자금에 쓰인다고요. 자, 그러면 CJCGB가
자기가 지금 못 갚을 것 같은 은행 빚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정말 CJ가 책임감 있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괜찮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인정하고 여기에다가 5,700억의 절반을 자기가 넣어서 톡톡히 역할을 자기 책임을 다해야죠. 그게 대기업 집단의 사실상 도덕적인 책무죠. 하지만 자기는 600억을 넣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갚으라는 얘기죠. 소액주주들아, 너네가 갚아라. 나 모회사는 지금 돈이 없다. 이번에 너네한테 손 좀 빌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사하겠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4가지 문제를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자, 바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5,700억 중에서 600억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CJ가 CJCGV에 대한 지분율이 생각보다 많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지금 이 유상증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5,700억 중에서 10% 남짓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자기가 참여를 하게 되면 CJ가 CJCGV를 들고 있는 40.8%라고 하는 지분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게 아이디어가 두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현물 출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예요.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가치가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게 4,500억이래요. 그럼 4,500억까지 넣으면 현금으로 600억 넣고 주식으로 4,500억 넣어서 총 5,100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두 건의 유상증자 계획을 다 합하면 1조 200억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5,100억이면 딱 절반이에요. 그리고 CJ는 CGV 지분은 48.5%, 거의 절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건의 유상증자가 모두 끝나게 된다면 주식회사 CJ는 주식회사 CJCGV에 대한 지분율은 거의 안 떨어지게 됩니다. 아예 안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금 600억밖에 안 들어가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가치가 4,5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일부러 좀 과하게 정리하는 느낌도 있지만 주주들아, 다른 소액주주들아, 은행빚은 너네가 갚아라. 근데 나는 지분율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CGV 입장에서 정말 CGV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4,500억 규모의 주식이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CGV가 필요한 게 주식인가요? 아니에요. CGV는 현금이 필요해요. CGV가 물론 코로나를 통해서 직격탄을 받았던 영화관 산업이라는 거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CGV는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물론 전체 적자는 아니지만 뭐 해외 진출 전략이 그렇게 통하지 않았던 바람에 해외 쪽에서 연결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손실들을 내고 있었어요. 특히 터키나 홍콩 법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CGV는 어쨌든 전략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경영진의 실패입니다. CJ그룹의 실패예요. 하지만 그 책임을 소액주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정말 CJCGV가 위기를 탈출하기를 바랬다. 우리 계열사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하면 4,500억 규모의 현물 출자는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정말 이 그룹의 총수였다면 CJ가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을 팔면 돼요. 팔면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4,500억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4,500억을 직접 현금 출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럼 전체 1조 200억 중에서 내가 5,100억을 현금으로 뽑겠다고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해요. 왜? 뭐 이런 반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야,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을 내가 팔면 파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 꽤 많이 떼인다. 자, 여기도 방법이 있어요. 은행에서요. CJ 올리브 네트워크 주식을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으세요. 정말 4,500억 규모가 맞다면 4,500억 원을 대출을 받고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을 담보로 거세요. 그리고 CJ가 꼭 CJCGV로부터만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자회사 뭐 CJ E&M도 있을 거고, CJ 뭐 제일제당도 있을 거고, 대한통운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는 거를 통해서 차근차근 주식담보대출 4,500억을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정말 뭐 그렇게 해서 CJCGV에 현금을 출자했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현금 쓰는 걸 싫었던 거죠. 4,500억짜리 주식을 넣겠다는 거예요. 현재 CGV가 위기 탈출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친구들이 지금 공시하는 게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 가치가 4,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4,500억인지 몰라요. 왜? CJ 올리브 네트워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지분 가치가 4,500억인 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느 정도 회계법인이나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 평가가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된 결과였을 거냐? 모르는 거예요. 왜? 기업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 실적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계산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 4,500억이 진짜 4,500억의 시장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정말 4,500억이 맞다면 4,500억 현금을 팔거나 주담대를 받아서 4,500억 현금을 갖고 오면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신주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지분 가치가 너무 많이 희생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지분이 발행되기 때문에 CJ그룹도 알았을 거예요. 주가가 정말 개박살이 날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 가액을 애초에 낮춰버렸다. 근데 이게 너무 낮은 게 두 번째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발행된 조달되는 5,700억 중에 상당 부분은 채무상환 자금에 쓰인다. 기업의 미래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빚 갚는 데 쓰인다. 근데 그 은행빚을 모 회사인 CJ는 600억밖에 갚지 않겠다. 즉 채무상환은 다른 주주들아 너네가 대신 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근데 내 지분율이 깎이는 건 싫다.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알짜배기 계열사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현금으로 주기는 아까우니까 주식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4,500억을 가치를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서 나는 전체 유상증자 1조 200억 중에서 5,100억을 넣으면서 내 지분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래도 CJ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대기업 그룹이잖아요. 정말 재벌 그룹인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트렌드를 보면 소액주주들의 권리 그리고 뭐 행동주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러한 결정은 정말 그 트렌드를 바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정이 바로 CJ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잘 성공한 그룹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충격적인데요. CJ그룹에 계시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금 CGV의 현재 재무구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1분기 보고서예요. 1분기 보고서에서 연결재무제표 열어보시면 자, 일단 자본만 보세요. 저희 지금 유상증자는 자본에 대한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니까 이익이익금이 아니라 결손금이야. 자, 여러분들 단기 순이익이 쌓이면 그게 이익이익금인데요. 단기 순손실이 날 수 있죠. 손실이 계속 쌓이면 우리는 그걸 회계에서는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자, 결손금이 1조 1,700억 규모입니다. 어림잡아서 1조 2천억 정도라고 할게요. 근데 이번에 유상증자 두 건이 모두 다 성공하면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는 자본이 얼마라고요? 네, 1조 200억이죠. 그러면 얼추 지금 CJCGV가 갖고 있는 결손금이랑 맞먹어요. 물론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돈은 불입자본이기 때문에 자, 불입자본은 제가 설명을 달아드릴게요. 불입자본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이게 결손금을 메꿔주지는 못해요. 그렇게 상계되는 구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는 현재 결손금을 다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1조 200억 원어치 두 건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CJCGV는 재무구조를 굉장히 예쁘게 엄청 뭐 화려하게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쓰레기 같은 느낌이었다면 상당히 예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구조를 왜 예쁘게 만들었어야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겠죠. 재무제표를 왜 예쁘게 만들었어야 했을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CGV가 정말 사업적으로 위기를 탈출하려면 주식 4,500억이 아니라 현금 4,500억을 포함해서 현금 1조까지 들어오면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대신 CJ는 CGV 밑에 알짜배기 계열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넣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CGV가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태의 CGV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 하고 있는 사업이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영화관 산업은요, 영화 산업이 아니에요. 영화관 산업은 부동산 사업이거든요. 오프라인 사업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인이 온라인 컨텐츠 채널에 완전히 밀리고 있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에 엄청 밀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가 잘 안 가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더 많이 비싸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관 산업의 비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CGV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CGV 밑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물론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IT SI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또 사업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꾸준하게 현금물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회사가 CGV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CGV는요, 갑자기 꽤 괜찮은 회사처럼 보여요. 왜? 자기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 밑에 꽤 알짜배기 비상장 계열사가 들어가 있어요. CJ그룹에.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지죠. CGV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부터 꽤 괜찮은 매물이 됩니다. 매물이에요. 자,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CJ가 CGV라는 기업을 곧바로 정리하고 싶어 하느냐, 뭐 저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쨌든 CGV도 CJ그룹의 성장에 꽤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기업이고,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하는 사업도 어쨌든 CGV 그룹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이쪽의 지분을 정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낙 사업이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라는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CJ그룹이 CGV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일제당하고 대한통운 빼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다 어느 정도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CJ그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지배구조 개혁이라든가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CGV 지분을 매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사업이니까. 근데 원래 있던 CGV 상태 그대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상황에서 CGV 밑에 올리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알짜배기 계열사가 들어가면 CGV는 갑자기 괜찮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4,500원어치 주식을 현물 투자를 하면서 지분 구조도 되게 재무 구조도 예뻐진다라 그랬죠. 그러면 결손을 메꿀 정도의 자본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캐시카우다. 그러면 매물이 되죠. 이러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고요. CJ그룹 입장에서도. 헐값에 이걸 적자를 반영해서 헐값에 안 팔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 정말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 CJ가 CGV그룹을 정리할 때 꽤 괜찮은 조건에 팔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뭐 이 해석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지금 머리에 떠올랐던 건 이러한 플랜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플랜을 의도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CJ그룹의 실망입니다. 주주들의 뒤통수를 이게 연속으로 한 3번, 4번을 뒤통수를 친 경우라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까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실망을 많이 한 상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말 뇌피셜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J CGV의 소액주주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 과정에서 너무 헷갈려 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 이러한 왁구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찍은 영상이고요. 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서제스션을 주시면 또 다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